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 시작 발언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이동규입니다. 저는 모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으면서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어린 자녀가 아빠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뿐입니다. 저는 저희 어린 자녀를 사랑하듯이 유권자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멋진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까제 붕어가 아니라 용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부자, 좋은 대학 출신, 권력층의 자녀만이 용이 되는 세상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론 권력 싸움에 져 현재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는 가련한 할머니입니다.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가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젠 다 용서해 주십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유권자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찬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약, 패권 국가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보았듯이 사람이 아프고 죽으면 자동차도 컴퓨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막대한 국부를 비축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조금의 시련을 이겨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법조인이 아닌 이공계 출신을 정부 요직과 간직에 대거 기용하여 국가 중흥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인 고급 두뇌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세제 감면, 유예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하여서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아야겠습니다. 1인당 얼마의 재난지원금은 최하위 계층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야겠습니다. 채옹지마, 전화위복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려고 하는 산통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잃지 말고 버팁시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개별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동규 후보의 3대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100층 이상 규모의 초대형 글로벌 애국어 초, 중,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기숙하면서 전 세계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까제, 붕어가 아니라 용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방대학, 특히 대전 지역 졸업생을 최우선 국비 애국 유학생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이젠 지방대학의 서름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애국 유학 후에는 외국에서 취업을 하든지 국내에서도 취업이 용이하게 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게 하겠습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군에서 복무 중 전상자,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처우를 지금보다 2배 이상 개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를 위해서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하며 조금이라도 그 아픈 마음과 노고에 우리가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후보님의 블로그 등 어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항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발표한 3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저 역시 자유민주주의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삼권과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의회, 언론, 여론 다 장악해서 신좌파 독재 정권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세요. 예, 저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단점은 빈부격차를 아주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가 자본주의입니다. 이를 보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시간을 조금 잘못 알아서 좀 늦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 신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정치를 일컫는 정치적 레토릭, 수사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이 오로지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3법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묻는 건데. 이동규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요번에가 그런 뭐 단점을 다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당들이 많이 지금 난립해 있고 뭐 이념 논쟁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 조선시대 당파와 똑같은 이런 그때보다 더 많죠. 조선시대 뭐 당파는 지금 문제도 아닙니다. 그때는 15개, 10몇 개였으면 지금은 수십 개가 난립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은 이참에 진정으로 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정당인지 바로 판단해 주실 걸 믿고 선거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규 후보님 지난 총선에서도 뵀었죠. 예. 네, 굉장히 선전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당이 바뀌셨습니다. 예. 혹시 4년 동안 무슨 우여곡절이 계셨는지요? 당을 바꾼 이유 그리고 자유공화당을 택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후보님은 항상 저한테 유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는 뭐 철새의 정치인이 비슷하게 됐는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도 선거 포스터에 보면 국가와 국민께 충성. 그때는 저도 오로지 우리 조국과 민족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당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다시 슬로건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국가와 국민께 충성입니다. 저는 이제 살만치 살았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잘 살았습니다. 제 소망은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번창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또 어느 당이나 조국에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공약 중에 오늘 개천에서 용을 만들겠다, 100층짜리 건물, 그게 실현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그런 발상이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예, 역시 또 고마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보통 보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우리 정종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이 말씀, 저는 우리 정종희 회장님 말씀을 항상 존경하고 우리 김우중 회장님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두 분의 말씀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의 젊은 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실행했고 일단은 제가 가진 재산 한 몇십억 됩니다. 일단 그거부터 내놓고 모자란 돈은 해외 투자나 국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대전적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으로 우리의 많은 젊은 청년과 사회 약자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편다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금융 사태 이후 미국이 헬리콥터 달러를 대량 살판 이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원 통화량 10배 이상의 급살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짜장면 값이 500원에서 5,000원이 된 이유입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민주노총의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웬 데모냐 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노동임금이 대폭 감소되었기에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억제한다 하면서 대출을 대폭 규제하여 진정 집이 필요한 계층인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와 저소득층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노예 계층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 방법은 그린벨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정부에서 모두 보정하여 우리의 젊은이와 저소득층이 은행을 이용하여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주 쉬운데 안 한 이유는 이들이 노예 계층에서 벗어나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반드시 개선시키겠습니다. 네. 먼저 이동규 후보님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원고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예. 공부를 좀 하신 겁니까? 평소 사회 경험입니다. 평소 사회 경험이면 원고 없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고를 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이유는 혹시 기업과 다른 그런 답이 나올까 봐 그런 건가요?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저는 의사이면서 1-1은 2지 약간의 오차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경례를 자주 하시는데요. 예. 조국에 대한 충성,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 결의를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렇게 거수경례를 해야지만이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거수경례와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진심으로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충성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뭐 외국이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말만 들려도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전쟁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 뭐 일제의 그 뭐 패망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이런 굳은 결기를 갖기 위해서 거수경례로서 형식적인 틀을 제가 이용했습니다. 네. 저에게도 거수경례를 여러 번 하셨죠.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훈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그 적폐청산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 청년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고 또한 그 부모님도 엄청난 자괴감에 빠뜨렸습니다. 그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은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 우리 양홍규 후보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고요. 법률가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임명이 되고 그때 수사가 거의 동시에 개시가 됐고 기소가 됐죠. 가족들도 기소가 됐고 본인도 기소가 됐습니다. 제가 적폐청산위원장은 그 전에 임기가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뭐 변론으로 친다고 하더라도요.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내용들,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누구든지 헌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다. 그것은 조국 후보자, 조국 전 장관 자신도 그러한 송구하다는 마음은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보면 또 우리 조국 수호당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지지도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 실제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저는 제 정신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박 후보님도 어떻습니까? 조국 소당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재판 해보면 알겠고 그 마음이 어떠신지 솔직하게 밝혀주십시오. 그 뭐 조국이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만 해주십시오. 글쎄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뭐 무죄 추정이 아니고 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조국 수호당이 뭡니까요, 근데? 그거 뭐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조국 수호당 요번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쪽 편에 당 그 뭐 비례이성 정당 만든 그 당 안 했습니까? 이름도 갑자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엊그저께 만들어가지고. 정당의 이름을 정당법에 의해서 제대로 등록된 그 당의 명칭을 써주셔야지 그냥 조국 수호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박 후보님 그 조국 수호당 모르십니까? 요번에 그 언론 다 알고 국민들 무슨 다 아는- 당이냐? 이동규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뭐. 우리 양 후보님께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 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혼란한 뭐 전국이 생겼고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이라는 그 명분하에 새로운 통합당이 생겼고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 주권을 배신한 세력들과 함께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가슴 아픈 일이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선출직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가슴 아픈 일을 딛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 대한민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 통합이고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보수 통합, 이거는 독재에 대한 저항이고 국민 저항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그때 숫자가 네, 네, 다음 먼저 이동규 후보님 예. 의사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정부의 대응이 잘 됐습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의사협회 등 그리고 정교모 등에서 최초의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고 됐다 해서 정부의 최초 늑장 대응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판을 하려고 하면 한정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환자 수도 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의료진이 뭐 양쪽 후보님들 뭐 변호사 출신이고 저도 의사지만 그래도 다 머리가 똑똑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의료시설과 의사 수준을 봐서는 뭐 진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일부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이 된다. 이런 엉터리 논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공화당 후보를 찍으면 우리 공화당 후보 이동규가 당선됩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저 이동규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 사업을 성공해내듯이 정치도 멋지게 정직하게 해내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경제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